제4호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안 제4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자료 8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우리 종약원 이사이시면서 대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아마 전번 이사회 때 되게 다 설명을 드렸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또 대의원 중에 이사 아닌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관 밑에 규정인 조직운영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정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조문마다 다시 제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지금 조선왕조 제4조 2호 지금 개정하는 2항입니다. 조선왕조와 관계있는 묘, 단, 능, 원, 묘의 제향 및 그랬는데 거기에 7궁도 있어서 궁을 하나 더 넣고요. 경기전 전이 있어서 경기전 등 전이 있어서 전을 거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개정안 제5조입니다. 과거에는 원호는 전주시 18세 이상의 남녀로 본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원 등록을 하신 분이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현실하고 그럼 종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하고 맞게 원원은 전주시 18세의 남녀로 한다. 본원 등록을 뺐습니다. 다만 전주시 배우자 중 종사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18세 이상의 여성은 별도 규정에 따라 원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원원 대우자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며느리 얘기인데요. 결국은 조직 운영 규정에 의하면은 원원 대우를 받으려면은 타종회나 봉양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몇 사람이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원원 대우자가 되도록 지금 조직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원원 대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원이 원원 대우입니다. 원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원원 대우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원원 대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우라고 하게 되면 그 원론으로 간주가 차동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차동을 두는 거죠. 전주시가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개정안 6조, 개정안 5조의 2항. 원호는 일반 원호과 특별 원호로 구분한다. 일반 원호는 특별 원호는 개인, 단체로 각자 의사에 따라 본원에 등록을 필한자한다. 특별 원호는 일반 원호는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특별 원호는 본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일반 원호는 그 6조까지 보겠습니다. 일반 원호는 제한금 본원의 목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특별 원호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기관에 참여를 하려면 특별 원호를 해야 되고 일반 원호는 무슨 재앙에 참여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권리만 있다. 그렇게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5조 6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7조 의무에 대해서 원하는 정관 및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의 결의를 사항을 이행한 의무가 있다. 원원도 이런 의무가 있고 특별원은 특별원원의 원비 및 제9단원의 납부 의무가 있다. 제8조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별원원이 본원에서 타퇴하고자 되는 이사장에게 타퇴서를 제출한다. 원원은 등록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타퇴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원원이 제주조 의무행을 하지 아니하나 지치하거나 별도 규정에 따라서 특별원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조직운영 규정에 의하면은 1년간 특별원 원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두 번에 걸쳐 통지를 하고 통지를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도록 명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특별원으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8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제 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 50인 이상 75인 이내로 좀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 사정으로 지역이나 직능 안배 또 타종의 안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이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75인을 약 각 하한선 10명, 상한선 10명에서 60인 이상 85인 이내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 점은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13조 감사 임기는 그동안에 2년으로 했는데 굳이 꼭 다른 이사나 뭐 이사장이나 똑같이 3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감사 임기도 3년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계 없나요? 네. 14조 금치산 선고라는 표현이 민법 개정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좀 바꿨습니다. 20조 필요 관계없고요. 21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재적 대응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 긴급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망을 추가를 했는데 3호를 추가를 했는데요. 전번에 종료 경관 훼손 때 11월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이 조항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소집할 수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복잡해서 3호를 넣어서 이사장이 긴급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로 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4항, 5항은 그 총회를 소집 안 했을 때에 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22조입니다. 21조 5항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예. 이게 만약의 경우 이제 대표자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대표자 1인을 뽑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규정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예. 누가 처음에 대표자를 신청을 할 때 그 대표자가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다시 뽑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소집을 요구한 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데 그걸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대표자 아니더라도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1인을 아니 소집 요구를 한 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닌 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죠. 예. 소집을 요구한 이사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표자 중 1인인데 예, 아니 대표자 중 1인뿐만 아니라 소집을 요구한 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자 1인은 대표자가 누구?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 1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 소집을 요구한 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들 중에 그러면 대표자 1인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도 할 수 있고 이사도 할 수 있다는 예. 됐습니까? 예. 2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 부의사항으로 해놓다 보니까 조그만 재산의 취득이나 조그만 재산의 처분도 총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관에 규정된 법인은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 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좀 가벼운 것은 이사의 결의사항으로 그렇게 넘기는 조항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예. 제23조입니다. 총회는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수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이임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서면으로 작성해 총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해산,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및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 및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해서 출석과 가부를 명시한 특정 위임장을 인정한다. 법인의 해산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총회를 개최하면 오늘도 의결권을 해서 지금 뭐 과반수를 넘겼습니다만은 지금 의결권을 그때 소집 그러니까 출석 위임도 인정하지 않으면 거의 총회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낮췄고요. 일반 결의는 과반수 출석에 이제 3분의 1 이상 출석에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복잡한 사안들의 경우는 중요한 사안들의 경우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이게 나중에 부닥치지 않을까요? 이게 과반수가 안 나오고 3대 1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 그 전체 인원에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출석은 3분의 1을 하더라도 참석한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일반 의견은 그렇고 예컨대 지금 법인의 해산이랄지 이사회임이랄지 정관 변경이랄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같은 경우는 더 가중을 해놨습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해놨습니다. 일반 사항은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해놨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조입니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면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항 이후 경우 이사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자 1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떠신가요? 예. 그리고 29조 여기도 이사회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서 개의 요건을 좀 단축해 놨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나요? 네. 37조 번호는 재산을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관에 첨부해야 한다. 기본 재산은 정관 자체에다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음, 48조 48조 3항 동향의 인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과거 정관에 빠져 있어서 그걸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을 이화회관과 승경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론이 없나요? 뭐 정관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없으면 그러면 4, 5원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